네, 이번 주 국내외 주요 기업들 1분기 실적 발표는 물론이고 관세도, 미국 경제 지표, 개별 이슈 등 살펴볼 내용이 많습니다. 그만큼 예측 불가능한 시장이라 대응 전략 세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네, 나도 투자자문 이재균 본부장 모시고 국내 정치 대응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제 오늘 같은 장이 딱히 이제 할 말이 없는 장이긴 한데 그래도 지금 어떻게 개장하고 한 30분 가까이 됩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 우리나라 시장이 생각보다 좀 견조하게 우상향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급적인 부분에서 조금의 변화가 있는데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매도 정도가 굉장히 완화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순매수도 계속해서 좀 잡히고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난 몇 개월 동안, 수개월 동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탈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이라기보다는 약간 불안정하게 올라온 모습이 있기는 하지만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지금 이제 관세와 관련되어 있는 리스크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나서 낙폭이 굉장히 크게 나왔었는데 그 정도는 일단 돌려놨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기업이라든지 뭐 관세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무언가 시장 자체를 상승시킬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관세와 관련돼서 협상이 진행된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와준다면 우리 시장에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밤에 미국에서도 그 협상이 될 수 있는 1호 국가가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첫 국가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관세와 관련되어 있는 리스크 같은 경우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과 관련돼서 기업들이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좀 시장 자체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올해 그 1분기 확정 실적 발표가 됐어요. 일단 뭐 이미 앞서 발표된 잠정 실적과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내용을 체크해 볼까요? 네, 일단 모두가 아마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실 겁니다. 삼성전자가 실적이 이제 잠정치와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실적 자체를 우리가 뜯어본다라고 한다면 모바일 사업부가 굉장히 잘 나왔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제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많이 감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도 쭉 나와 있는데 실적은 개선되고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우리 삼성전자가 작년에도 실적이 아주 안 좋았던 상황에서 작년에 개선이 됐던 거거든요. 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온 지가 1년이 됐고 2년이 된 게 아니라 작년에 이제 실적이 돌아서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올라오고 있는 과정인데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는 어쨌든 관세에 대한 리스크로 인해서 선주문된 물량이 좀 많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쪽 같은 경우 좀 상대적으로 그렇게 좋지는 못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분기, 3분기도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차치하고서 본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을 대표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만약에 대한민국을 매수한다라고 한다면 전 기계적인 자금이 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뭐 최근에 나오고 있는 뭐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요 반도체 쪽에 대한 분석들을 본다면 HBM 쪽에 대한 성장률이 어느 정도 둔화될 가능성이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또 D램 쪽 우리가 레거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쪽에 대한 모멘텀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받아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은 전 좀 아쉬웠지만 시장의 예상치는 상회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2분기, 3분기로 갈수록 저는 좀 더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삼성전자를 급등이라든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전 현재 가격대는 그래도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우리가 HBM 쪽에서 삼성전자가 굉장히 뒤처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HBM4 쪽 같은 경우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시장에 진출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해 본다면 그래도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상승 여력이 더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10시에 그 컨콜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컨콜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도 계속해서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또 모건 스탠리가 또 SK 하이닉스에도 또 시비를 거네요. 네. 모건 스탠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서 조금만 뭘 좀 해보려 하면 이렇게 고춧가루를 뿌리는 전력이 있는데 지금 하이닉스 관련해서 하이닉스가 한미 반도체하고 결별했다. 이건 또 뭔 얘기입니까?
네, 일단 하이닉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네. 드려보자면 지금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HBM 쪽에 대한 성장이 예. 둔화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먼저 나왔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하이닉스 그리고 중국 쪽에서도 HBM 쪽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수익성이 좀 훼손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모건 스탠리가 이걸 처음 낸 건 아니고요. 네. 작년 9월 달에도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스탠스를 한번 취했던 적이 있거든요. 올해 들어와서 다시 한번 뭐 목표 주가를 상향하기도 했지만 얼마 전에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빙산이 다가온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살짝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볼 부분은 사실 반도체 쪽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었던 내용들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레포트를 적으면서 많이 언급이 됐었던 부분들이 뭐냐면 선주문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는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삼성전자 말씀드릴 때도 비슷한 맥락으로 말씀드렸던 게 선주문이 많이 들어올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 주 골자인데 관세 같은 경우는 제가 판단했을 때 우리가 자동차 관세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한번 언급이 됐을 때 저는 그때부터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도 최악의 상황은 지나갈 가능성이 높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에도 뭐 100% 넘게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다가 25% 정도로 이제 정리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모양새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모건 스탠리에서 나온 저 내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일단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향후에 뭐 AI 성장이라든지 반도체 캐파 확장에 대한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저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은 매수의 기회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SK하이닉스가 감익이 돼서 2025년도에 수익성이 좀 안 좋아지거나 2026년도에 안 좋아진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포워드 PER 기준으로 6배 정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사실상 지금부터는 하반 경직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 반도체는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추가적인 답변을 드려보자면 네. 제가 지난주에도 이 한미 반도체에 대한 답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네. TC 본도와 관련돼서 약간의 파열음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SK하이닉스가 잘못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뭐 하나비전 쪽에서 하나비전의 자회사인 뭐 하나세미텍에서 잘못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너무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편협하게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한미반도체와 과거에 소송을 벌였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반도체에 장비단을 들여오지 못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한미반도체가 SK하이닉스와 어느 정도의 결별이라든지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고객사를 다변화하는 관점으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HBM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한미반도체를 통해서 만들어갈 가능성이 있고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에도 납품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역시도 캐파 확장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다변화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반적인 반도체 업계를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나쁜 상황이라고만은 단정짓기 어렵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우려되는 게 뭐냐면 한미반도체라는 기업에 대한 기술력을 제가 의심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까지 어쨌든 보여줬었던 것들이 네. 있죠. 보여줬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TC 본더 쪽에 대한 엄청난 메리트가 있는 것은 분명한데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작년에도 HBM 쪽에 대한 가장 큰 수혜를 받는다라는 명분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올라왔고 좋은 기업이라고 한다면 주가가 밀려 내려올 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매수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주가가 좀 둔화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전 한미반도체가 좋은 기업이라는 것은 인정하고 있지만 무조건 올라갈 것이다, 무조건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는 관점은 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한 번 정도는 고민해 보실 부분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가 어쨌든 경쟁사가 생겼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우호적으로 이건 무조건 올라갈 거야라는 관점은 리스크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우리가 과거에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비슷한 주가 흐름이 나왔었죠. 이 기업 좋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주가가 굉장히 오랫동안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2차 전지 쪽과 반도체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다른 부분이라고 함은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어쨌든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합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쟁력이 있기는 하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지는 않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좀 다른 면이 있기는 하지만
한미 반도체라는 기업을 접근을 했을 때 무조건적으로 올라갈 것이다라는 관점보다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도 한 번 정도는 체크를 해보시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서 전 무조건적으로 올라간다라는 관점은 좀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하나오션 좀 여쭤볼게요. 그 산업은행이 보유 중이었던 지분이 한 19.5%, 이 중에서 한 4.2% 블록딜로, 그달 한 12% 급락을 했는데 그럼 나머지 물량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잠재적인 매도 물량, 그러니까 오버행 이슈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 내용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뭐 하나오션 관련돼서 블록딜이 진행될 것이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300만 주 뭐 이렇게 좀 이야기가 되고 있던데 지금 이제 산업은행 같은 경우는 자기 자본 재무 건전성을 위해서 주식을 매도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타이밍 자체가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대주주라든지 이제 2대주주가 블록딜 물량을 넘기겠다라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부정적인 뉴스이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밀려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도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주가가 쭉쭉쭉 밀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지금 그 블록딜을 하겠다라는 가격이 81,000원대로 알고 있거든요. 81,000원이고 현재 주가가 79,000원대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에는 뭐 대반등이니까 아주 강하게 나올 것입니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겠지만 추후에 만약에 오늘도 밀린다라고 한다면 저는 단기적인 매수 기회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오션이라는 기업 자체가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라고 이야기가 되면서 뭐 PBR 기준으로 4배 정도까지 올라왔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 조선업체들의 이런 기술력이라든지 시장에서의 그런 메리트를 좀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프리미엄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주가가 많이 밀릴 경우에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도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오션이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단기적인 매수 기회로 좀 노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조선주에 대해서는 제가 좀 우려가 되는 게 지금 중국과 미국이 계속해서 견제를 하고 있으면서 중국산을 쓰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여기서 중국이랑 조금이라도 완화되는 제스처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조선업체들도 일시적으로는 좀 더 흔들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하나오션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저는 지금 하나 이름 붙은 종목들이 다 궁금해요. 지금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하나 시스템도 그렇고 어제 이제 조금 뭐랄까요 자동차주가 좀 가면서 오히려 이쪽에서 매물이 좀 나오는 것 같았고 그런 상황인데 이게 봐서는 하나 시스템도 지금 전고점 근방에서 2번 막히는 모습입니다만 이건 뭐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이게 여기서 끝났나 꼭 그래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고 하나솔루션도 난리가 났네요. 이것도 보니까 네. 이 태양광 최근에 이 하나 전반적으로 한번 네, 그래서 올해는 한화그룹주들이 다 글쎄, 좋죠. 네. 근데 이게 또 시장에서 부각이 될 만한 섹터들을 다 주력 사업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조선도 가지고 있고요, 방산도 가지고 있고요, 반도체도 가지고 있고 방금 전에 잠깐 말씀해 주신 태양광과 관련돼서 이 한화큐셀을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하나솔루션도 예.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뜨겁게 움직이는 그룹주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실적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는 봐야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적이 나온 이후에 주가의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실적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밀리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저는 너무 추격 매수는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룹사 차원에서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우리나라에서 잘하고 있는 쪽으로 전부 다 재편이 되고 있는 것은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저는 너무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기업들 중에서도 하나솔루션이라든지 하나엔진 같은 이제 종목으로 우리가 압축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상승 여력이 더 있는 기업들도 있는데 모든 그룹사가 다 올라갈 가능성은 저는 좀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정을 좀 거쳐야지만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하나솔루션과 하나엔진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가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어쨌든 미국이 중국을 규제함에 따라서 태양광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거의 독점적으로 받을 수가 있는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현재 시가총액이 5조 정도 나오고 있는데 수년 안에 영업이익이 1조까지 나올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1조가 나오는데 시가총액이 5조라고 한다면 저는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미국 같은 경우는 또 태양광 쪽에 대한 모멘텀이 붙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하나 엔진 같은 경우는 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제가 아까 중국 쪽과 미국이 좀 화해를 하는 제스처가 나와가지고 중국 쪽에 발주가 들어갈 경우를 가정해 볼 수가 있다. 그때는 가장 안 좋은 상황이다. 라는 말씀 드렸는데 지금 중국 쪽 같은 경우도 엔진 쪽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하나 엔진 쪽에다가 문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친환경 엔진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받아가고 있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하나 그룹주 내에서는 가장 매력적이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앞서 그 산업은행 그 블록딜 얘기 좀 하면서 또 하나 나오는 얘기가 그 HMM 그 산업은행이 갖고 있는 지분이 지금 꽤 돼요. 지금 36% 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산업은행이 좀 지분을 매각해야 이게 또 HMM 재매각이 좀 속도를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하나오션 이야기 나오고 나서 예. HMM도 같이 엮이면서 산업은행에서 뭐 매각을 하지 않을까, 블록딜을 네. 하지 않을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HMM 같은 경우는 일단 수익성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많이 개선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이제 블록딜 이슈가 다시 한번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HMM 같은 경우는 상하이너 컨테이너 운임 지수를 많이 보죠. 근데 최근에 그 운임 지수가 좀 꺾이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로 인해서 물동량이 감소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해 왔었는데 실제로 이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꺾일 경우에는 HMM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 자체가 둔화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산업은행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시장에서 이야기가 나왔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HMM 같은 경우는 영구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기업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야 모르겠지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야 뉴스를 계속해서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지만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HMM이라든지 이런 해운주들 쪽에 가장 강력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우리 시장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혹은 2차 전지 바이오를 필두로 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전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시장에 자금 여력이 풍부하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에서 자금이 그래도 어느 정도 몰리는 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것은 뭐 최근에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정책주라든지 엔터도 마찬가지고요.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큰 형님들이 돌아온다라고 한다면 수급이 분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자금이 몰리는 쪽으로 좀 매매를 하시는 게 맞지만 대형주 쪽으로 그러니까 반도체나 2차 전지 쪽으로 자금이 많이 몰려간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